유시민 작가님의 조언을 대통령실 직원들이 전부 공유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왜 유시민 작가의 워딩이 정말 최고인지, 그리고 저들이 아무리 난리쳐도 이 대통령을 못 이기는 이유 보고 드립니다. 먼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유시민 작가 영상을 보고 보도를 보고 내가 대통령실 전 직원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대통령실을 향해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메시지가 모두 도청되고 있다. 조선일보나 모든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유시민 전 이사장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 더 옷깃을 더 바로잡고 더 긴장감을 가지고 대통령실에 임하는 자세를 가질 때만이 국민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레거시 미디어, 자기들의 것을 고수하면서 가치 수호적인 개념도 생각되어지지만 이 고상한 말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해버리면 왠지 오래되고 더러운 재래식 화장실을 연상케 하는 효과를 주는데 대박입니다.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들의 교육자료 끝까지 봐주시고 오늘의 핵심 내용 뒤에서 보고 드립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죠.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 내에서는 또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야 되고 서로 잘 교류해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비극적인 건데 대통령실은요. 재래 언론만 상대해요. 예, 레거시 미디어. 저는 그걸 재래식 언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래식 언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두 군데 이제 온라인 매체가 들어가긴 했지만 재래식 언론사에 속해 있는 재래식 기자들하고만 소통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뭐냐? 그걸 거의 안 봐요. 지금은 거의 뉴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대통령 주변에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실제로 행사하고 있는 그 집단이 처해 있는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요.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보려고 지금 여러 노력을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재래식 언론과 가까이 있다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아요. 늘 물어뜯을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는 12.3 내란을 겪고 나서도 과반 획득을 못했냐. 민주당 후보가. 저는 영 다르게 봅니다. 무려 49%나 얻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41%나 얻었냐. 저는 41%밖에 못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김문수 후보가 41%나 얻었냐 이 질문을 바꾸면 그로부터 3년 전에 우리는 왜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더 거슬러 가면 1933년도에 독일 국민은 왜 히틀러와 같은 사람을 그 사람이 이끄는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는가? 이 질문과도 똑같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 대통령의 권력보다 더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권한을 무제한으로 휘두르면서 인간 사냥을 했던 인물을 어째서 우리 국민은 사회정의를 실현할 적임자로 보고 대통령으로 뽑아줬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최소한을 앞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 답을 나름 갖고 있지만 아직은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일부 토론에서 선거제도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프리드 에버트 재단이 독일의 재단인데
독일이 지금은 아닌데 한때는 그 수출 세계 챔피언, 무역 세계 챔피언이었거든요. 지금도 거의 세계 챔피언급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제일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여러 개 있는데 보통 뭐 자동차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제도예요. 동유럽 옛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할 때 되게 모델이 되었던 제도가 독일 연방공화국의 선거제도예요. 1인 2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거의 가장 모범적인 제도거든요. 저도 독일식 제도 했으면 좋겠어요. 의석 수 좀 늘려가지고. 근데 이 제도라는 거는 누가 백지에다가 이렇게 제일 좋은 제도 생각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 의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정부는 그 논의는 정치권이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하고요.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일에 집중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지율 관련해서 보면 옳은 얘기, 좋은 얘기, 막 먼 시야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거 이런 거 중요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막 역사와 대화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거 역사와 대화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멀리 보고 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제가 겪은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형편없었고요. 집권 내내 엄청 욕자하시다가 후임자 구박받아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서 제일 잘한 대통령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인 소망인데. 현직에 계실 때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해받고 지지받고 의기양양하게 퇴직하고 나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런 대통령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길게 보는 거는 시민사회와 지식인들이 하고요.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성과 낼 수 있는 거,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거, 그런 거에 집중해서 하고요. 네, 공감합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더 많이 출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으로 불안한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재 안 좋은 분위기는 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1년 전을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이 끌려 내려오고 감옥에서 콩밥을 먹고 있습니다. 특히 성역이라던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그도 감옥에 갔습니다. 또한 검찰은 어떻습니까?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 봤던 수사, 기소 분리도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던 사람, 범죄자라고 낙인 찍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과 민주당에 의해 권좌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이건 드라마로서도 개연성 없다고 비판받을 만큼 극적인 반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믿으셔야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상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민주진영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비로소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응원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